말하기 연습.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백인의 인생 명언, 성공으로 이끄는 한마디입니다. 성공을 위한 첫 걸음, 하루 한 문장으로 시작하라. 그래서 이 책은 표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00명의 위인들이 했던 명언들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볼 수 있게끔 여기 이제 적어놨고요. 그래서 딱 보면은 굉장히 여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책을 되게 쉽게 쓴 거 아니냐, 얘가 날로 먹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가격은 14,000원인 게 살짝 의아는 좀 했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했고, 또 이게 아무래도 간단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적었다는 게 또 책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위인들의 명언이 적혀 있고, 또 그 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또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명언에 대한 이 책 저자가 이제 생각한 것들도 굉장히 짧은 글로 정리되어 있고요. 딱 저 같은 경우는 이 100가지 말씀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고 또 이건 다시 한번 봐야겠다 했던 것들은 따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 랜덤으로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제가 이제 핀 페이지에는 맥스웰 몰츠라는 독일계 미국인 외과 의사 겸 작가인 분이 이제 했던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답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찾기 시작해야 한다. 그렇죠. 제가 이 말씀에 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지 다시 읽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방금,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? 아마 답이 없을지도 몰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답은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확신하며 이제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인 거죠.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될 수는 있다. 다만 그 되는 방법을 내가 아직 모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.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정신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것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이전엔 한 적 없었던 그런 새로운 도전이고,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냥 그때마다 어떻게든 답은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예 내가 불가능한 걸 하는 건 아닐 거고 분명 답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 내가 지금 찾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에피소드이자 스토리이자 콘텐츠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죠. 마이클 펠프스. 아마 그 박태환 선수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들 아실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럼 마이클 펠프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 수 없다라는 말은
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.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혹시 모를 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일말의 여지까지도 그냥 완전히 제한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없다란 말 자체를 해본 적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할 수 있지, 막 오히려 좋아, 약간 이런 거를 입버릇처럼 억지로 이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상 해보면은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네 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. 여기서 이런 인용을 한 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그 어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제목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. 뭐 그 시의 구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내용은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. 내용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. 그냥 단순히 그냥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문장을 이제 인용을 해본다면은 그냥 제가 할 수 없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고 제안했던 게 아닐까.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려는 태도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정말 더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분야에 제가 나중에 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. 왜냐면 그건 아직 제가 가지 않은 길이고 또 그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어렵겠죠.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적어도 저는. 그렇죠? 왜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. 네, 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보통 한국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딱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오늘따라 오늘 약간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막상 해보니까 좀 텐션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펴져 있는 페이지를 딱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교수이자 의사, 심리치료사,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던 이분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. 제가 전에 봤던 어떤 책에서 잠깐 나왔던 사람인데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막 정신력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용소라는 그 자기의 뭐랄까 뭐 자전 소설 아니면 그런 느낌의 책이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성함이 비터 프랭클이었군요. 아무튼 그럼 비터 프랭클이 했던 말은 비텍 한번 그럼 제가 그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자유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. 왜 이분이 이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.
왜냐하면은 이분이 수용소에서 보낼 때 그 다른 이제 그 수용자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, 그러니까 태도를 본인은 그러니까 이미 망했다. 나는 진짜 여기서 뭐 죽을 거다. 이런 식으로 좀 나약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수용자분들은 뭐 병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 안에서도 진짜 강한 정신력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 선택으로 그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3년 동안 버틸 수 있게끔 이제 마인드셋을 하셨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은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제 책도 쓰고 또 1997년까지 장수도 하시고 그랬던 거죠.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아까 전전이랑 또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말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냥 사람 뭐 다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의미겠죠. 아무리 막 내가 억울하게 수용소에 끌려갔어도 거기서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정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말을 보면은 뭐 궂은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왜냐면 또 신도 아니니까 날씨 탓을 하면서 불평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딱 하나만 변화시키면은 되죠. 바로 자신의 생각. 그냥 만약 이 궂은 날씨가 나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는다면 날씨는 그대로지만 상황은 완전 180도 달라지겠죠. 그래서 저는 방금 진짜 무작위로 이 세 가지 명언을 전해드렸는데 이거 찍는 와중에도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교훈이 되고 정신적으로 좀 얻어갈 게 많은 책이라는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진짜 굉장히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때로는 막 저도 지치고 의심되고 또 굉장히 좀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왜냐면 이 말씀했던 분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또 오래 살았던 분들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고 똑똑하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저보다 훨씬 더 넓은 분들이 했던 이야기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마음 생각으로 이제 저의 정신을 개조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하기 연습은 굉장히 짧게 하려고 일부러 이 책을 준비했는데 벌써 14분 넘게 이야기를 했네요. 그럼 오늘 말하기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